네, 화제의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합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여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취업시장 동향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십니다. 이재은 커리어 컨설턴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 봄이 온다는 소식만큼이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점점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고요. 이제 여성 대통령 탄생이라는 어떤 시대와 맞물려서도 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가족부는 원래부터도 여성 취업, 재취업과 관련해서 많은 어떤 투자를 해왔는데요. 특별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 같고요. 예. 또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최근에 대학과 연계해서 또 체계적인 여성 취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성가족부 소식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진로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취업, 기술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실질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는 국책 대학이에요. 이쪽과 예. 손을 잡아서 조금 더 체계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 훈련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폴리텍 대학에 대해서 저희도 잔매거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네. 네네. 아무튼 이 세일센터라고 불리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조금 다른 시도를 하게 되는 셈이네요. 네, 사실 이 세일센터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의 어떤 여성의 일자리에 국한된 지역적인 교육을 해왔다. 그래서 고학력 여성들은 좀 배제가 됐다라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대학가의 손을 잡고 조금 더 체계적인 교수진이 이번에 실제로 투입이 돼서 가르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 뭔가 좀 개선도 되고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폴리텍 대학은 전국에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 이번에 정수 캠퍼스하고 강서 캠퍼스 두 군데서 진행이 되는데 내용은 총 3개의 맞춤형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웹 콘텐츠 그리고 CAD, 한식조리 교육이 이 캠퍼스의 대학 교수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러나 어떤 훈련생 모집은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눈여겨볼 것은 사실 취업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취업까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 교육은 사후 관리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취업률에 조금 더 이바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세일센터와 폴리텍 대학 왠지 환상의 짝꿍이 아닌가 그쵸? 싶기도 해요. 네. 맞아요.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도 굉장히 높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네. 또 세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에 관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 두 기관이 결합이 됐을 때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시너지 네. 효과가 분명히 있겠군요. 네. 그나저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학교를 다니려면 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그렇죠. 비용적인 측면이 참 고민이 되는데 네. 이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3월부터 7월까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3개의 과정별로 20명 내외 그렇게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여를 희망한다면 여성 세일센터로 3월 초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예. 사항은 1544-119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네,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많이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알아봤는데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준비한 일들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죠? 네, 경기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네. 한데요. 네, 경기도 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사회적 기업 창업을 위한 여성들의 지금 창업 교육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적 기업 창업을 위한 네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구조
구조의 기업을 말하나요? 네, 사회적 기업 사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네. 있는 문제인데요. 예. 사회적 기업은 착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과 비영리 단체의 중간 과정에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어떤 이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가 공공성을 띠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이 어떤 사회 취약층, 예를 들면 장애인 혹은 경력 단절 여성, 네. 아니면 다문화 여성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일자리를 채용함으로써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착하네요. 맞아요. 착한 착해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정말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아름다운 가게 많이 들어보셨을 아름다운 거라고 가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재활용 용품을 수거를 해서 다시 한번 판매를 하는 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대중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또 이것도 되게 유명한데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만든 우리밀 과자가 있어요.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위켄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네. 또 컴퓨터 재활용 기업인 컴윈 그리고 친환경 건물 청소업체인 함께 일하는 세상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에게까지도 이 사회적 기업 창업 열풍이 불면서요. 사회적 기업가 모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SNS를 통해서도 잘 활성화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우선 날짜는 다음 달 3월 18일부터 4월 네. 5일까지 총 3주간 진행이 되고요. 사실 창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법, 그리고 마케팅, 인사 노무, 그리고 실제로 이미 창업이 되어 있던 그 기관의 현장 방문을 해서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총괄적인 실무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요, 수업만 잘 듣는다면은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도 꼼꼼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름도 예뻐서요. 꿈날개라고 하는 꿈날개. 취업 창업 전문 온라인 경력 개발 센터에서 들어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전화로 문의를 하신다면 1600-3680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화면에도 지금 나가고 있지만요. 꿈날개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 1600-3680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청 및 문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여성 취업 준비생들의 경우는 경력 단절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취업난을 극복해 나간다는 게 여성으로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취업 시장에서도 남녀 차이가 존재를 하고 또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분명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우선 재미있는 어떤 설문조사가 있어서 그 네.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 공채 시즌과 맞물려서 여성과 남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어요. 네. 그랬더니 남성, 여성 구직자 모두 1순위는 어디가 되었을까요? 대기업 네, 대기업. S? 맞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삼성, 네. 삼성 기업이 1위로 이제 뽑혔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답안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 남성의 경우에는 LG, SK, CJ 순서로 선호도가 높았고요. 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롯데, CJ, 신세계, 금호, 아시아나 순서로 다르네요, 선호도가 진짜. 다르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1위가 삼성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2위부터가 일단 그룹의 선호도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좀 놀라운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게요.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응답률이 다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여성들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뽑힌 이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진출이 많았던 유통이라든가 식품 서비스, 항공사라는 점이 어떤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네. 최근에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면서 내가 커리어를 설계할 때 단순히 연봉이나 브랜드가 더 강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사를 하고 장기적으로 쭉 오래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여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데서 이렇게 어떤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제 주변 분들도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많고요. 이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선호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여성 친화적 업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 컨설턴트님께서 써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여성 친화적 업체라고 하면은
어떤 업체를 뜻하는 건가요? 네.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네, 예. 말 그대로 풀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성이 친화적으로 느끼는 기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 예. 여성 근로자 자체가 일하기 참 좋구나. 내가 어떤 여성 생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굳이 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보호적인 어떤 장치를 두고 우대를 있는 해주고. 기업을 얘기를 네.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표적으로는 출산 휴가를 이제 넉넉하게 2년 정도를 준다든가 그리고 기업 내에 타가 시설을 가지고 있다든가 탄력 근무제라고 해서요. 여성들이 한참 육아에 손이 들어갈 때 자신이 노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나 더 큰 특징은 여성의 숫자가 많아요. 여성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성 관리자 비율도 이런 기업들은 높다라는 겁니다. 임원들도. 네, 임원들이요. 그렇다면 이 여성 친화 기업은 어디서 따로 뽑는 거예요? 네.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요, 네.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성들이 취업을 할 때 있어서는 정말 주의해서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자, 그런데요, 요즘은요, 여성 인력을 확대하는 또 독려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네, 기업이 여성 인력을 자꾸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윤 추구하고도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재 전쟁에 있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생존할 수 없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삼성그룹이 계속 여성 채용을 넓히고 있는데요. 네. 지난 하반기에는 퍼센테이지가 32%까지 여성 채용을 진행을 했고요. 네이버 NHN 같은 NHN. 기업 예. 같은 경우에는 원래 IT 쪽이 여성이 조금 많기도 하지만 네. 여성 임원 비율이 17%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이 뽑고 또 많이 이제 관리자로 올리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성 관리자가 많았을 때 여성들이 가까이에서 롤모델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도 본부장 여성이 있어. 여성 이사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저기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목표의식을 어떤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NHN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독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 사회적인 환경 또 기업의 환경은 분명히 여성들이 취업하기에 훨씬 더 편안한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여성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왠지 모를 좀 자신감 결여부터 시작해서 남성들에 비해서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해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여성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좀 어필해야 될 부분, 강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취업 준비를 남성과 굉장히 동등하게 하고 있다는 굳은 어떤 의지나 각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많은 제도나 의식들이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 취업에는 제한이 있거든요. 특히 예. 해외 마케팅, 해외 영업 이런 부서들은 아직도 여성 거의 채용하지 않는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접 등에서 내가 남성 구직자하고 뒤지지 않게 얼마나 뭐 어떤 야근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의 노동력이 투입이 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좀 많이 갖춰놓는 게 필요합니다. 본인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 네, 대학 생활에도 이런 거 했었다. 절대 남성 구직자와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것은 남성화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성 특유의 감수성, 그리고 통합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되 기업이 우려하는 그러니까 여자니까 뭐 야근도 못 하겠지, 장기 출장 꺼려 하겠지, 뭐 임신 출산하면 그만두겠지 이런 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성의 특성은 살리되 아무래도 선입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깰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 밖에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제 같은 여성으로 또 이제 선배된 입장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 전에 여성 멘토링을 제가 대학생들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혹시 취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취직. 네, 취직과 시집? 시집. 네, 네. 맞아요. 네. 제가 졸업한 지 한 12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 그 단어가 생겼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단어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취직이나 할까. 그러니까 뭔가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일은 여성에게 있어서 필수인 어떤 선택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 백수 탈출 이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일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커리어를 설계를 해서 평생 일할 수 있을까? 이왕이면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친화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커리어를 설계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재은 컨설턴트께서 우리 또 여성 취업에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교수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